일본 긴급대책본부의 기자회견장.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이 지나자마자 이제 막 피해 복구가 시작되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시각 한 젊은 여성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피해자가 많습니다. 모든 인원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며 우리의 현재 시스템으론 대응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마디를 덧붙여 말했는데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발칵 뒤집힙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제안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나코예요. 제가 겪은 그날의 일을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려요. 2011년 3월 11일, 정말 평화로운 봄날이었어요. 벚꽃 봉오리가 막 맺히기 시작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고 햇살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평화로움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지진인 줄 알았죠. 일본에 살면서 작은 지진은 자주 겪으니까요. 근데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더니 주변 건물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리의 전신주가 마치 대나무처럼 휘어지는 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보통 지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이 멈추자마자 마을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죠. 쓰나미 경보. 모두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생 켄타가 제일 먼저 떠올랐죠. 켄타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시간쯤이면 집에 혼자 있을 거였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졌지만 오직 켄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달리고 또 달렸어요. 평소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마치 몇 시간이나 달린 것 같았죠. 주변이 엄청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오직 켄타만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켄타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켄타, 빨리.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켄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던지 그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켄타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저는 그런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제 마음도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멀리서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죠.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쓰나미의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우리의 발목을 덮쳤고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켄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서 그 손이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켄타, 켄타.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물살에 묻혀버렸죠. 눈앞에서 켄타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어요.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공포,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물살에 휩쓸려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켄타는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공포와 절망,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저를 덮쳤어요.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물이 들어와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걸 느끼면서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본 청년의 얼굴이 보였어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처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켄타에 대한 생각이 다시 밀려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았어요.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제게 안정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켄타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청년은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켄타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계속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죠. 그의 재킷을 둘러주고 다른 생존자들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감탄이 들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낯선 외국인인 것 같았는데도 이토록 열심히 우리를 돕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청년 덕분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는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의 제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10년이 지나고 이제 저는 28살이 됐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태풍 암필까지 왔죠. 정말 큰 피해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피해 현장으로 의료진을 파견한다고 해서 저도 자원했어요. 10년 전 그 청년이 저를 도와줬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너진 건물들, 물에 잠긴 거리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도움을 주는 쪽이었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장비도 그렇고 대응 방식도 그렇고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잠깐 쉬는 시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뉴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가진 첨단 의료 장비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죠. 로봇 수술 시스템, AI를 활용한 진단 기술, 오지 기반의 원격 의료.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특히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응급 의료 시설은 정말 대단해 보였죠. 컨테이너 크기의 시설인데 안에 최첨단 의료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위성으로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재난 대응 속도예요. 지진이 났을 때 5분 만에 전국 모든 병원에 비상경보가 가고 30분 안에 의료진들이 현장에 도착한대요. 우리는 아직도 팩스로 연락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뉴스를 보면서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그 청년. 비록 그의 이름이나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의 얼굴과 목소리만은 선명히 기억나요. 그 청년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뉴스에 나온 첨단 의료 기술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해야 할지 실감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로 이어졌어요. 그 청년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적용한다면 저도 그 청년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과 지금 본 뉴스가 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본 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대부분이 부정적이더라고요. 우리 일본 의료 기술이 최고야. 외국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눈앞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일까? 한국의 기술을 배우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 그건 바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국적이 뭐가 중요하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했죠. 팀장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의 좋은 점도 받아들여야 해.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도 하고 그들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청년에게 감사하게 됐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고 이런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후 우리 병원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밀려들었고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의료진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를 텐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정말 최첨단이었고 일하는 방식도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한 의사가 눈에 띄었죠. 박준서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박 박사님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박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대학 시절엔 1년간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의대 졸업 후에도 2년 동안 일본의 대학병원에서 잠시 연수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박 박사님은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너무나 침착하고 능숙하게 상황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의 리더십 아래 한국 의료진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어요. 박 박사님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양국 의료진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셨죠.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 박사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눈빛, 그 표정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번뜩 떠올랐어요. 10년 전 저를 구해준 그 청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계속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몇 시간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생겼어요. 용기를 내서 박 박사님께 다가갔죠. 저 혹시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 계셨나요? 박 박사님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맞아요. 그때 의대생으로 자원봉사를 왔었죠. 제가 그때 구조된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박 박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래요. 기억나요. 당신이 그 아이였군요. 정말 기적 같은 재회네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박 박사님은 그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의 경험이 그를 재난의학의 길로 이끌었다고 해요. 한국으로 돌아가 의사가 된 후 재난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썼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일본에 오게 된 거죠.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구조했던 그 순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분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줬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그 후 우리는 함께 일하게 됐어요. 박 박사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배우고 적용했어요. 특히 수혜 환자 치료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며칠씩 걸려 치료하던 걸 하루 만에 해결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죠. 한국의 재난 의료 시스템도 정말 대단했어요.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AI로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고 드론으로 의약품을 배송하고 마치 미래의 의료 현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박 박사님은 이 모든 기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교육하시고 직접 시연도 해주셨죠. 그분의 열정과 헌신에 저도 모르게 감동받았어요. 이번 피해 현장에서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에 갇혔다 구조된 환자가 있었는데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죠. 하지만 박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실시간의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환자를 살려냈어요. 박 박사님과 저는 이제 좋은 동료가 됐어요.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믿게 됐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예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거예요. 박 박사님과의 재회는 제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어요. 언젠가 저도 박 박사님처럼 재난의학 전문가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함께 협력하는 날을 꿈꾸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현재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역대급 강수량을 예고했고 대규모 홍수 위험이 임박했죠. 우리 병원은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박준서 박사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이번 태풍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의 첨단 수해 구조 장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다들 놀랐어요. 외국의 장비를 긴급 도입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박 박사님은 설득력 있게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장비들은 이미 여러 재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수해 구조에 특화되어 있죠. 결국 병원장님도 동의하셨고 한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불과 6시간 만에 한국의 특수구조팀이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동식 배수 시스템이었어요. 이 장비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쓰던 것보다 3배는 빠르게 물을 퍼낼 수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초고속 펌프와 정교한 필터 시스템이에요. 분당 최대 1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대요. 게다가 물속에 섞인 부유물이나 오염 물질도 동시에 걸러내기 때문에 배수 후 환경 오염 걱정도 없어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의 이동성이에요. 대형 트럭에 탑재돼 있어서 필요한 곳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현장에 도착하면 15분 만에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할 수 있대요. 더 대단한 건 이 시스템의 스마트 기능이에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수위, 수압, 주변 지형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배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대요. 태풍이 상륙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죠. 우리는 한국 구조팀과 함께 긴급 출동했어요. 첫 번째 현장은 지하철역이었어요. 물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 승객들이 갇혀 있었죠. 이동식 배수 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되었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30분 만에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죠. 다음은 주택가였어요. 집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지붕 위로 대피한 상황이었죠. 여기서도 이동식 배수 시스템이 큰 활약을 했어요. 시스템의 AI가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배수 경로를 설정했어요.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물을 퍼낼 수 있었죠. 물을 빠르게 퍼내는 동안 우리는 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구조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 같은 저지대 지역에서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했죠. 이날의 작전으로 우리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한국의 첨단 장비와 우리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뉴스에서는 우리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특히 한국의 신속한 지원과 첨단 기술력에 대해 극찬이 이어졌죠. 이동식 배수 시스템의 성능에 모두가 놀랐고 이런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대요. 앞으로 정기적인 합동 훈련도 하고 기술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거래요. 특히 이동식 배수 시스템 같은 첨단 장비의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하더라고요.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에 또 긴급 상황이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상청에서 역대급 폭우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령했거든요. 태풍 산산의 피해 복구가 한창인 와중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정말 암담했어요. 아직 도시 곳곳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 폭우라니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도움이죠. 태풍 당시 한국 의료진과 장비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은 일본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예상되는 폭우에 대비해 한국의 의료 기술과 장비를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죠. 특히 이동식 배수 시스템과 스마트 구조복 같은 첨단 장비들이 대거 도입됐어요. 박준서 박사님과 저는 이 긴급 대책팀의 일원으로 선발됐어요. 우리의 임무는 한국의 기술을 최대한 빨리 익히고 일본의 구조대원들에게 전수하는 거였죠.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필사적이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 박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나코,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대변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했잖아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죠. 제가 이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국경을 넘어 서로 돕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구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점차 희망으로 바뀌어갔죠. 이제 우리는 폭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24시간 대기 중이에요. 이동식 배수 시스템은 도시 곳곳에 배치됐고 모든 구조대원들은 스마트 구조복을 착용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거예요. 이번 경험이 양국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재난에 대응하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동일본대 지진에 이어 이번 태풍까지 다들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본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요. 이런 피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낸 사연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